오늘 이제 과방위 국정감사가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어제는 이제 과방위에서는 이제 과기부 중심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훈 과기부 배경훈, 예. 배경훈 과기부 장관인가요? 굉장히 이제 혼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방송과 관련된 네. 방송 미디어 관련된 이제 국감이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렇죠. 방미통위라고 하는데 좀 그냥 미통위로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은데 방미통위. 방미통위. 그럼 방심위는 방미심의? 방미통심의위. 그럼 안 줄인 거에 그러니까 방미심의 정도 방심이었으니까 되지 않을까? 근데 미심의도 좀 미심쩍고 그러네요. 방미심의도 이상. 방미심의도 좀 이상하고. 미통심의.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언론 노조 입장에서는 잘 아는 얼굴들이 네. 꽤 많이 이제 출석을 했고 저희 이제 지부장님들도 지역 방송 지부장님들도 저희가 얼굴을 뵀는데 이진숙 씨도 나왔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직 질문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아직, 낮에 예. 2시에 출석했는데. 그때 잠깐 한마디 한 거 앞에 잠깐 한마디 한 거 말고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한 거 말고 없었나요? 질문 있었어요? 박중원 의원이 네. 뭐 한마디 시켜주지 않았나? 아, 그랬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얘기 한번 해보라고. 네. 그런 또 배려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실은 그 국감을 지켜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시청자분들 네. 중에 계실 거기 때문에 짧게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짧게 하나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심위 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돼서 내려 찍은 언론사 보도의 법정 제재들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해 주세요. 지금 최근 판결은 패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판결. 1심 판결이 난 25건의 소송 중에서 25건 전패입니다.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가 8건의 보도 제재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이동관, 김홍일, 김태규, 이진숙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그곳이 월급 다 국민이 주는 혈세입니다. 반성은 하고 계십니까? 예, 반성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예. 김영환 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성하고 계신다는 네,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빠른 태세 전환을 보여주는. 지금 이제 이진숙도 나가고 나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지금 이제 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직무 대리를 해야 되는데 김태규도 도망쳤잖아요. 그쵸. 사무처장도 사표 내고 나가고. 조성은이죠, 네. 그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변인이 그 방미통위의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직무 대행을. 네. 그래서 되게 낯선 인물이 좀 나와서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김영관 지금 저번에 사무처장 전담 뭐 직무대리인가 또 그렇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다 내부에 없으니까. 네. 인적 위원장, 구성이 제대로 안 부위원장, 돼 있으니까. 사무처장이 다 네. 없으니까. 저분 사실 이진숙 위원장 시절이든 이전 시절에 이제 방통위 국감에 늘 불려 나오던 분이었는데 네네. 그때도 좀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참. 그래서 이제 네. 황정화 의원이 이제 요지를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방미통위 이제 직무대리와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불러서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네. 3년 동안 네. 방통위가 윤석열, 김건희 하수인으로 언론장악 도구가 된 거 아니냐? 네. 근데 당신들 뭐 했냐 도대체? 거기서 안에서 저항하려는 일말의 움직임이라도 있었냐? 잘못된 명령에 저항하려는 시도가 있었냐? 이렇게 질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수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막 죄송하다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잘못된 명령에 거부한 사례를 우리가 계엄 때 보지 않았습니까? 군인들도 잘못된 명령에 저항함으로써 이 계엄을 막아낸 사실은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 건데 방통위에서는 과연 총칼을 들이대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해냈냐? 이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말이라도 반성한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스럽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매우 아쉬운 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방심이랑 뭐 직접적으로 똑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네. 방심위는 사실 뭐 민간의 성격이 조금 더 있긴 하죠. 그 구성원들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어떤 언론에 대한 탄압 장악의 도구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제 방심위 내부에서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류일임에 저항하고 고발하고 이런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방통위 내부에서 사실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맞아요. 예. 사실 방통위가 오히려 더 책임 있는 공무원의 역할로서 방통위의 어떤 공정성을 원칙을 지키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네. 이제라도 좀 달라진 모습을 그러니까. 강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그 뒤에 이제 이훈기 의원이 네. 나와서 방심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방심위에서는 저항했는데 방통위는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뭐 한 거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에 나오셨던 김민식 PD와 네. 이용마 그 기자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가 이제 뭐 파업을 하자 노조를 해야 된다, 노조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김민식 PD가 아 우리 저기 예능하고 뭐 드라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 우리 나름대로 잘 하겠다. 노조에서 꼭 그렇게 파업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 하니까. PD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용마 기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내부에서 홀로 싸우라는 얘기다. 네. 노조가 왜 있냐? 같이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근데 방통위 내부에는 그런 우리 노동조합 같은 조직이 사실은 굉장히 약할 거잖아요. 없거나 뭐 공무원 노조 같은 게 네.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마 방심위와 방통위의 그 저항의 여부를 가른 게 개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노동조합이 있느냐 내부에서 이 노동자들이 공무원도 노동자니까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모일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느냐 이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방통위도 언론 노조를 어떻게? 그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죠.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조직으로 제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거듭나게 될 방미통위가 네. 제발 좀 쇄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꽤 큰 또 이슈가 오늘 기사도 많이 놀라운 됐는데. 또 인터뷰가 하나 공개. 네네. 그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사형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 직후에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서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떻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네, 치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네,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불과 며칠 뒤에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녹취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다음 거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직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죠?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하면 네. 불허한다면은 뭐 YTN이 다른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예. 사실 그 YTN 매각이 이제 김건희의 작품이다라는 게 이렇게 심증과 정황들은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육성으로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이렇게 나온 거는 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제가 또 보겠지만 YTN이 단독 했던 그 김건희 수상 경력도 거짓.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프로필을 이제 막 부풀리고 잘못 적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도했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이게 복수하겠다라는 말까지 이제 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런 태도가 사실 대통령 후보자 시절이었죠. 저 때는 후보자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지금 저 사과 영상을 보면서도 저 때라도 조금씩 정신 차렸으면 사실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 때 완전히 그냥 대국민 쇼를 한 거잖아요. 쇼를 하고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내가 정말 복수할 거야. 가만히 있지 그리고 않겠다. 옆에서 그 통화했을 때 그런 태도들이 집권 내내 이어졌던. 그렇죠. 그래서 열이 받아서 이제 윤석열과 함께 뭐 김건희 혼자 했겠습니까? 윤석열과 함께 YTN은 어떻게 치워서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뭐 통일교도 막 만나고 뭐도 받고 건진법사 통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고 그러다가 유진한테 넘어가서 천박한 자본 유진한테 넘어가서 지금 YTN이 이 수모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도 한번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했는지 오래돼서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도대체 뭘 취재했길래 김건희가 저렇게 열이 받았는지. 네, 계속해서 YTN 단독 보도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으로 대학 교수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14년 전 당시 지원서를 보면 설립되지 않은 협회에서 일을 했다고 했거나 또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인데 먼저 지원서 내용 그리고 증명서 발급기관 관계자 목소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입니다.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기간도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으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무려 2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일단 김 씨의 재직 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취직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라는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재직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직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이 이제 여러 명으로 출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독님은 다 줄줄이 다 들어가요. 4명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름을 아예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가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4년도 12월달 상은 애매하다. 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 그죠? 아닌데 이제 회사가 어쨌든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누가 악용을 했다거나 그런 거에서는
보시기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2006년 수상 경력의 경우 김 씨가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지원서에 기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반응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이거는 좀 어려운 역할이죠. 저는 사실은 뭐 감독하고 시나리오 썼지만은 이걸 제작팀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에 겸임 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이 장악되기 전에는 네. 저런 좋은 보도들을 기계가 많이 넘치고 했었는데. 날카로운 보도를 했는데 야. 사실 김건희가 사과한 게 사실 요건 말고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김건희 유일한 사과를 이끌어냈던 보도인데 그런 만큼 더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든 그랬겠죠. 손봐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태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크게 봐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그 김건희 이제 이 보도에 대해서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오늘 국감장에서 이렇게 녹취가 이제 복수하겠어라는 이제 그 발언이 들어간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돼서 꽤 많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마 뭐 이 녹취 가지고 뭐 대단히 뭐 사건에 이렇게 전환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복수하겠어라는 이것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는 게 이제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보기 어려운 게 저는 김건희나 뭐 윤석열이나 과거에 했던 우리가 보면 그냥 뭐 그냥 하는 이야기, 뭐 약간 농반 진반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다 실현들이 많이 됐잖아요. 개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근데 저 정도 보도에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저런 대국민 사과 쇼를 할 정도에까지 하면 안으로 진짜 부글부글하면서 YTN에 이를 갈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복수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진짜 실현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오늘 그 뭐 보도 보면 건진법사가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 그 목걸이랑 샤넬백 전달했다는 거를 이제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이제 법조항 막 해석해서 이 알선수재는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달한 사실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통일교가 그 정도의 뇌물을 전달하면서 YTN 인수 이런 걸 진행했다고 하면 성공한 유진은 도대체 김건희한테 무엇을 바쳤고 김건희를 어떻게 구슬려서 YTN을 유진이 인수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이제 완전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또 이슈 또 특검이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정치적인 시류나 이런 것에 영향을 또 받게 마련인데 또 이런 이 국감장에서의 이 화제의 이 녹취를 통해서 뭔가 좀 탄력을 받기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유진의 YTN 인수에 대한 어떤 전모가 밝혀지는 또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검이 지금 사안이 너무 많아서 김건희 특검이 다뤄야 될 건 너무 많고 뭐 안에 있는 검사들은 뭐 안 하겠다고 막 항명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밝혀내야 될 거 되게 많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특검이 다루고 있어서 이 김건희랑 윤석열들이 어떻게 YTN을 유진에 팔아넘겼는지 거기서 뭐 건진법사나 김건희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는 정말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대목이지 여러 사안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거를 낮게 보고 그냥 방치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저는 오늘 녹취 공개를 통해서라도 특검이 제대로 이 YTN 문제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건희가 또 한 건을 해줬는데 또 라이브 잘 되라고 이진숙이 또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또 한 건 했습니다. 또 저를 도와줬는데 박충건의 이진숙 투사 만들기 또 저희 영상 클립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9월 28일 방미통일설치법이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되고 9월 30일 그 법이 시행되면서 위원장님은 그날로 자동 면직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이틀 뒤 10월 2일에 전격 체포되신 겁니다. 이 방미통일설치법은 이진숙 위원장님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위인 폐간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 멀쩡한 기관을 하나 없애버리고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제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공개 숙청이자 공포 정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들면 이진숙처럼 된다라는 전 국민을 보라고 보낸 메시지라고, 경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바쳐진 추석 제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흡사 폭군의 명절 잔치상에 축하 선물로 이진숙의 수급을 올려다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폭군과 그 수하들은 그 수급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겠죠. 그렇다는 거. 이진숙이 추석 선물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 이제 수급처럼 이렇게 어찌하여 목만 오셨소 뭐 이런 또 그게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선물 받기 싫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진숙 씨가 이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는 정말 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윤석열이 계엄으로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 마당에 이건 그만두고 나가라, 방통위 좀 정상화하자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을 때도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서 저건 자기 몸값 올리려는 거다,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박충건 씨가 그걸 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전 박충건 의원의 저 발언들을 보면서 그 무슨 뭐 대구시장이 아니라 무슨 대선 나가나? 이진숙의 워딩 하나하나를 다 의미 부여를 해갖고 실제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건지를 또 다시 의견을 묻고 한마디 한마디를 무슨 되게 무슨 경전 읽듯이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진숙 영전하면 또 한 자리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누가 보면 무슨 뭐 대단한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것처럼. 참 근데 물론 체포 적구심의에서 이제 이렇게 풀려나기는 했지만 소환에 불응한 거는 이제 엄연히 인정이 다 된 거잖아요. 체포의 사유는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건이 돼서 체포가 된 건데 그걸 마치 어떤 거대한 탄압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거기서 이제 수갑을 채운 거. 수갑 자기가 공개한 거잖아요. 원래 다 이게 싸서 하는데 자기가 보여주려고 포장을 해서 공개한 건데 체포 절차를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포의 절차상 한 거고, 저는 뭐 굳이 뭐 수갑까지 채웠어야 됐나? 뭐 이거는 사실 뭐 평가할 수 있지만 자기가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법 절차대로 진행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엄청난 범죄 피해자있냐 코스프레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이진숙도 오늘 나와서 하는 워딩들 보면은 자기를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랑 뭔가 동급으로 그러니까 저기도 뭐 박중건 의원도 뭐 이재명 의원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뭐에 뭐 시급 수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진숙도 자꾸 자기를 어떤 이재명과의 동급으로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처럼 지금 돌아가는 어떤 정치적 사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막 코멘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체급을 계속해서 뭔가 본인도 올리고자 하고 다른 의원들도 이진숙을 띄워주는 게 정말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체포 중에 이진숙이 격앙된 태도로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개딸이 시켰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저항을 이게 막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영화 신세계가 떠오르면서 중구가 시키드나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이제 그 상대파한테 중구가 이 얘기도 떠오르면서 근데 이렇게 그 경찰이 체포하러 오는 와중에 자기가 정말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저 연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정말 여기에 깊숙이 빠져 있구나 정신적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나를 축출시키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사람이고
막 개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 별 대단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플러스 저는 연기도 있다고 연기도 생각해요. 있다. 연기도 어쨌든 이 사안을 최대한 의미 있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연기하는 그것까지. 예, 저는 이진숙 정도면은 그 그런 정도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무서워지죠. 그럼 더 무서워지고. 근데 하여튼 뭐 지난번에 뭐 윤석열도 시간 단위 계산으로 해가지고 석방되고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제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고 이게 사실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사실 있는 제도긴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다시 심사해가지고 이 영장은 잘못 발부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법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인용률이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물론 좀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정이 왜 자꾸 이제 반복이 그 되는지. 극우 쪽의 인사들에게만 이렇게 이런 법적인 뭔가 인권 보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체포 적부심 결과도 사실 언론에 따라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국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의 결과의 판사 워딩을 보면 체포하는 절차 자체는 합법적이었다. 소환에 계속 불응했고 이 수사가 이제 그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체포 자체가 적법했다라고는 보는 거예요. 이걸 마치 체포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체포는 합법이었는데 체포해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한 이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구속영장 사유까지 있어서 뭐 그걸 신명확보 차원의 그런 차원보다는 시급히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계속 소환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하니 체포해서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해라라고 하는 거고, 와서 조사를 받았고 또 본인이 앞으로 제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으니 풀려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언론들에 따라서는 마치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체포가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막 강변을 하고 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목으로 쓰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결정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체포는 적법했다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우기는 주장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적는 거는 좀 저희 언론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답답하고 또 화도 나는 그런 국감 장면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이진숙 씨 얼굴을 또 얼마나 더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도 아마 계속 지금 오후에 사실 이진숙으로 많이 포커스 몰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박정훈, 김우영, 박정훈 논란이 한판을 욕설 논쟁에 야 이 한심한 삐리리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과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방통위 국감을 보고 제대로. 싶은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 지부장들도 지금 출연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되게 많고 방통위 따져 물어야 될 게 많은데 계속 이제 다른 이슈들로 초점이 맞추면서 중단되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저희 지부장님들 JIBS 제주방송 구현율 지부장님 그다음에 어디죠? UBC 김영곤 지부장님 이제 두 분이 이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JIBS는 부당 노동행위, UBC는 이제 그 저기 지분 뭡니까 지분율 최대 지분 매각 소유지분 제한이니까 소유지분 제한 10% 제한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JIBS 대표 정진홍 대표, UBC 회장 이렇게 이제 증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둘 다 안 나왔죠. 네,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왔고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홍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이 대표인데 광복 80주년 특집 뭡니까 북극항로가 미래다. 북극항로를 뚫어라. 자기가 뚫을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뭐 러시아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외로 가야 돼가지고 못 나오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사유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 안 나오려고 이렇게까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 사장이 지금 할 일인가 지금? JIBS가 지금 난리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북극항로 가면은 이게 무슨 뭐 사유서를 보면은 무슨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배를 타고 막 비행기를 타고 해가지고 며칠간 JIBS는 사장이 며칠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돌아가는 겁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무르만스크라는 곳이 있대요. 핀란드 북쪽 끝. 야, 그러니까 지구를 반바퀴를 러시아를 쭉 하는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는 비행기를 타고도 한 24 한참 간대요. 그거를 자기가 가야 되고 이거를 사장인데 자기가 직접 PD하고 자기가 직접
뭐 촬영하는 팀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PD도 없이 초소형 카메라를 들고 왜 PD가 많은데 코디만 JIBS에 내동한 PD를 채. 모시고 PD가 가면 되지. 그러니까 대표가 결제하고 지금 경영을 신경 써야지 자기가 북극 항로를 뚫을 일이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좋은 경험은 안에서 일하는 PD들한테 시켜줘야지 왜 사장이 가서 지금 언론 노조도 북극 항로를 좀 뚫으면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그건 좀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 정진동 대표처럼 가시면 제가 북극 항로를 열겠습니다. 네, 좀 얼척이 없었고 어이가 없었고. 실제 그래서 방송 경험도 없잖아요, 정지훈 대표. 있나요? 방송 그 경험? 토론하고 시사 그러니까 그 진행자 네, 이런 그러니까 거. 자기가 뭐 진행자 생각하면서 가서 이걸 찍겠다라는 건데 정말 빠니보트를 보내든지 유튜버를 보내든지 참 어이가 없었고. 근데 정진홍 사장 정말 이게 뭐 그 부현일 지부장한테 폭력과 욕설을 네. 행사하고 막 그 지부에서 붙인 플랜카드 뭐 포스터 다 뜯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이런 부당노동 행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서 국감에 나오라고 한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유를 댔던 거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노조 대표자를 폭행하고 쌍욕하고 현수막도 거의 붙이는 족족 다 떼버렸잖아요. 한 10여 건 될 거예요. 떼버린 큰 중범죄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걸로 지금 조사받아서 이제 국감에 불러갖고 이유를 따져 물으려고 했더니 자기는 블라디보스토크 가겠다고 그냥 튀어버리는. 아니 근데 경찰 앞에서 누군가를 때릴 정도의 기계면 국감장 와서 나는 정말 팰만해서 뺐다라고 하든지 정말 그 국회의원하고 한판 하든지 그 정도의 그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사하게 한 정말. 지지난주 정도 됐나요? 제주도 가서 네네. JIBS 네. 집회할 때 네네네. 비 완전 엄청 쏟아지고 네. 한 날 그때 거리에 보면 뭐 검은 검은 실세 실세. 뭐 부연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회사 플래카드가 앞에뿐만 아니라 그 회사 정문 현관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도 그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대표가 그러니까 지역 민영방송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회사가 노조 대표자를 공격하는 현수막을 제주도 곳곳에 거의 이제 노조가 나를 비판하니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지부장을 비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치졸하고 정말. 그러면서 노조 연수막은 다 띄고.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자신 있으면 국감 나와서 그럼 국감하면서 뭐 부현 지부장 이야기 하든지. 검은 실세다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든지. 경영권 찬탈 음모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정말 네, 진짜 치졸하기 어이가 이를 데 없고요. 네. 두 번째, 저 UBC 울산 방송의 우호연 회장, 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제한 위반, 그다음에 방송사 자산 유용 및 내부 거래 의혹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국감장에 이제 나오라고 요구를 네. 한 건데 이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그냥 네. 안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이전에 국감 뭐 몇 주 며칠 전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5억 원을 후원한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며칠 사일 거예요. 네. 네. 어제 그제 뭐 어제 이럴 그된 겁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액을 후원하면서 자기가 이제 좋은 사람인데 국감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겠거니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이런 전형적인 이렇게 홍보 방식이죠. 악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밀어내면서 홍보성 기사로 이제 악재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네. 하는 건데 저도 몰랐는데 아까 이정원 의원이 시작하자마자 뭐 네.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네네. 얘기하는데 작년 국감에도 증인 출석했는데 그때도 안 온 거예요. 네. 그때도 무슨 한미동맹재단인가 여기에 5천만 원 기부하던 거를 뭐 1억 원으로 늘렸다는 보도자료를 국감 때 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라 한미동맹 쪽으로 좀 힘을 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니까 했나? 독립유공자 이제 그러니까 국감 정무적인 때마다 판단까지. 뭐 약간 마음 좋은 후원자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얄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10% 이상 네, 가질 수 없죠. 지상파 방송의 소유를 할 수 없는데 그 지분이 지금 한 20-30% 될 거예요. 네네네. 네.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전에 집을 네. 그대로 갖고 그대로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라고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했는데도 안 팔고 그거는 배짱으로 버텼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야 뭐 신문에 매각 공고 내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신용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드는데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그냥 대놓고 무시했던 그런 회장이고 이 사람이 막 온갖 부당한 행위들을 하는 것에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 국회 불러서 좀 얘기 들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때마다 출석 안 하고 갑자기 마음 좋은 후원자가 돼갖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사유서를 내는 제주방송 사장님이나 사유서도 안 내고 그냥 홍보성 자료나 내고 그냥 벨째 버리는 이렇게 울산방송 사장님이나 참
회장님인 회장님입니다. 참 창의성은 인정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논평 쓴 게 국감 앞두고 갑자기 PD가 된 사장님, 국감 때마다 거의 후원자가 되는 회장님한테 묻는다. 그래서 성명 썼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김영욱 안타깝습니다. 님이 그 오늘 논평 좋았다고 네. 또 이제 댓글 남겨주셨고 지민노협에서도 성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노협에서 김영욱 의장님, 지민노협에서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국감은 계속 될 거고 네네. 이제 오늘로 끝인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또 언론 노조가 과방위만 국감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 아니죠. 위원회가 예.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문체위, 환노위, 그다음에 심지어 뭐 류일임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TBS 문제까지 보려면 그렇죠. 정무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를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제 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소식이 들어오고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라이브에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이고 내란 정권 탄핵 이후에 첫 국감인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장악됐던 언론들을 정상화시키는 좀 시작점이 될 수 있게 국회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도 외부에서 좀 힘차게 계속 싸워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